코인 시장 안의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주요 코인들은 이 미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돌파 흐름을 함께 해주고 있지는 못하는 분위기죠. 비트코인의 약세가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인 시장 안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의 주요 지수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가총액 전일 대비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조 2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100억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뉴욕 증시처럼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가격 하락이 나오고도 있지 않은 말 그대로 횡보 구간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들의 선택은 간밤 어떠했을까요? 현물 ETF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관들은 간밤에도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1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행렬이 이어졌고요. 지난 한 달 동안 1조 달러 넘게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들어온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기관들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지속적인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도 함께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뉴욕 시간 기준으로 10만 8천 달러 돌파를 해줬다가 역시나 국내 시간에는 10만 7천 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에서도 0.6% 정도 현재 하락한 채 10만 7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7월 전반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횡보 구간이 1, 2주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가격 상황은 조금 이따가 전문가님과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0.2%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2,400달러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SEC에서 간밤 일단 1차적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현물 가격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호주의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반등을 보이면서 2.2달러 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2달러 초반대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코인들의 뚜렷한 가격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분위기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1% 내외의 반등이 이어집니다. BNB와 트론 같은 경우는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지나 솔라나, 에이다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하이퍼리퀴드가 상위 10개 종목 중 안에서는 가장 좀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있죠. 3%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5만 2천 원 선까지 내려갔고요. 아발란체도 2.9%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2만 3,800원 선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지켜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이퍼 리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장사죠. 라이온 그룹이 계속해서 하이퍼 리퀴드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이퍼 리퀴드뿐만 아니라 솔라나나 수익까지도 동반 매수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장사의 긍정적인 매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브먼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대량의 출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래소에서 출금이 된다는 건 가격이 하방 압력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되려 5% 정도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올해 안으로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 세 가지의 알트코인, 라이트코인과 솔라나, 리플로 꼽히고 있죠. 최근 솔라나와 리플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가격에 선 반영된 부분도 있었는데 조용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라이트코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상장 폐지가 된 거래소도 있긴 합니다만 라이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소식, 개별 가격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주요 이슈와 함께 코인들의 변동성 먼저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 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코인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과 저희 시세 점검해보기 전에 공부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강의 내용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진행을 했었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복습 차원에서 이동평균선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을 계산을 해서 이 종가 평균을 이제 점을 찍습니다. 5 이동평균선이면은 5개의 점이 찍힐 것이고 20이면은 20개의 점, 100 이동평균선이면은 100개의 점이 찍힐 거예요. 그 종가 평균의 이 점들을 선을 긋게 된다면은 이 선이 이동평균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평균 흐름을 시각적으로 파악한다. 이 시각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 5일 이동평균선 혹은 20 이동평균선, 20일의 이동평균선을 예시로 들어보게 된다면은 종가 평균의 합이라고 했어요, 이동평균선은. 그럼 예를 들어서 5 이동평균선의 종가 평균의 합을 딱 점을 찍고 선을 그은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 보았을 때 이 이동평균선에 보다 가격이 위에 있다면은 평균적으로 5일 동안 구매한 사람들보다 가격이 위에 있다. 즉, 이 사람들은 수익 중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이 아래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구나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평균 흐름을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추세 추종 전략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 추세 추종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추세를 추종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면은 상승 추세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 추세에서 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일 때 추세를 추종하자, 상승 추세를 따라가자 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동평균선을 추세 추종 전략에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이동평균선 터치를 나와줄 때, 반등 나와줄 때 해당 구간에서 눌린 구간 진입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의 정의 말고 이동평균선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자, 1920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첫 등장을 하고요. 1940에서 60년대에 이제 리차드 돈차인이라는 사람과 조세비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세비 그랜빌 같은 경우에는 그랜빌 이전에 알려드렸었던 매수, 매도, 4법칙 해가지고 그랜빌 8법칙을 만든 사람이고요. 1980년대에는 그랜빌 매수, 매도 법칙 외에도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등등의 개념을 넣고 이동평균선에서 발전된 형태인 EMA, WMA 등 가중평균 기법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EMA, WMA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모르셔도 되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동평균선 개념은 MA, SMA라고 부르는 이제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냥 이동평균선의 자체,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000년대 이후에는 복합 전략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이동평균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복합 전략 트레이딩은 뭐냐? 이동평균선만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이동평균선과 뭐 보조지표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결합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더욱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이동평균선만을 보는 것뿐만이 아닌 기타 보조지표라든가 다른 지표들을 활용을 하면은 신뢰도를 더 높여줄 수가 있겠으나 아직은 여러분들의 이동평균선의 개념도 잘 모르는 이제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동평균선의 활용 방법, 첫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제일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추세를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재 추세가 저점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고점을 낮춰주는 하락 추세인지 하락인지 상승 추세인지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도 관점에서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저점 높여주는 이제 추세선을 작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평행한 선을 연결한 이제 패러렐 채널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작도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을 그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어떻게 이동평균선을 통해 추세를 파악을 하느냐? 자, 이동평균선의 이제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인데 저는 순서대로 이제 파란색이 20이고요. 주황색이 60 이동평균선, 보라색이 120, 그 다음에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봤을 때 이제 파란색이 20 단기 추세고요. 주황색이 중기 추세, 그 다음에 보라색이 중장기, 검정색이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배열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순으로 완벽한 정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럼 정배열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일 때 우리는 저점 구간이 높아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배열로 진행 중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 추세라는 거고 추세라는 건 가격이 일정한 형태로 나아가는 성질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 정배열인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얘기이니까 그럼 이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인 정배열의 반대인 역배열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인 역배열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그 정배열 어떻게 돼 있었죠? 20, 60, 120, 240으로 돼 있었어요. 역배열은 얘네를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쪽에 22동 평균선 단기 추세 있고요. 그 위쪽에 60 중기 추세, 그 위에는 120 중장기, 그 위에는 240인 장기 이동 평균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역배열이라는 것은 지금 저점 고점을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추세 진행 중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저항선 구간 터치하면서 저항을 받아준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되고 제일 추세를 파악을 하였을 때에는 그 구간에서 눌림 구간을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 눌림 구간은 어디서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22동평균선 혹은 62동평균선, 122동평균선, 242동평균선 하나의 지지선들을 세팅을 해놓고요.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만 진입을 하시면 돼요. 이 세팅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는 조금 이제 단타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일 이동평균선이 빨리 움직이는 22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단타 매매보다는 좀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기 추세인 62동평균선, 나는 장기 관점으로 할 거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122동평균선 아니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인 242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22동평균선과 62동평균선을 예시로서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추세를 먼저 체크를 했어요. 추세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떤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20, 60, 120, 240으로 완벽한 정배열, 완벽한 상승 추세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난 단타 매매를 할 거야 하는 사람이어서 22동평균선을 매매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그랜벨의 매수 법칙 1법칙부터 2법칙, 3법칙, 4법칙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랜벨의 매수 법칙을 242동평균선이 아니라 단기 이동평균선이 22평, 62평, 122평 어느 이동평균선에다가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22동평균선을 기준으로서 보았을 때 가격이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22동평균선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신뢰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가격이 진행이 되었을 때 가격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 나와주네. 해당 구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네. 그럼 이 구간에서는 눌림 구간으로서 작용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2동평균선 상승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다가 터치를 하고 반등 나와주는 시점, 그랜벨 매수 3법칙 구간, 그랜벨 매수 3법칙 구간 나왔구나.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뜨면서 신뢰도도 높여졌구나. 그럼 해당 구간에서 진입을 고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진입 이후 어디에서 이익 실현 아니면 어디에서 손절하면 되느냐? 이 이동평균선 상승 기울기로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인 22동평균선의 이탈이라든가 기울기 전환까지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구간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22동평균선 구간 살짝 이탈하고 말아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다음 캔들 패턴 못 떴다. 이전 캔들 패턴의 종가 가격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나와줬죠. 근데 이동평균선 이탈하고 복귀하는 거 그랜벨 매수 2법칙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그랜벨 매수 2법칙도 나와줬고 내 진입 기준 중에 하나인 22동평균선에서 반등 나와줬네. 그럼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으로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당 구간 말고 22동평균선이 아닌 62동평균선이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모든 이동평균선, 무슨 이동평균선이든 다 상관없어요. 일단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있죠. 첫 번째 뭐였죠? 추세를 체크해야 된다. 현재 지금 추세 어떻느냐? 20, 60, 120 정배열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말은즉슨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구나. 하락 추세에서는 사지 말라 그랬으니까 상승 추세에서 사야겠구나. 자, 그럼 상승 추세에서 봤을 때 난 62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2동평균선 구간 터치하고 반등 나와줘요. 반등 나와주고 지금 바닥 3개 형성했죠. 이거 작도 패턴에서 뭐라 그랬었죠? 이중 바닥, 쌍바닥 패턴. 바닥이 2개건, 3개건, 4개건 바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작도 관점과 조금 연이어서 보았을 때 쌍바닥 패턴 나와줬고 62동평균선 계속해서 가격이 방어해주는 모습이네. 반등 나와주는 모습이네. 그러면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나와줄 때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쌍바닥 패턴의 진입 구간인 고점 넥라인 구간 돌파를 해줄 때 돌파하거나 이후 리테스트 나와줄 때 이 구간에서 진입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62동평균선 구간에서 진입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 수익 구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고점에서 이익 실현 진행했어요. 그 이후에 차트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또 가격 진행돼요. 가격 진행이 되다가 62동평균선 또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럼 62동평균선 터치하고 반등 나와주는 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꽂혀줄 때 이때 그냥 진입하면 간단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도 가격도 또 눌림 받아주면은 62동평균선 반등 나와주는 모습. 다 이런 구간에서들 진입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럼 진입 이후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손절가 당연히 설정해야죠. 제가 생각한 관점이 깨질 수도 있고 잘못 그 관점을 가져왔을 수도 있으니까 진입은 어디에다 하느냐?
자, 22동 평균선이든 62동 평균선이든 어느 이동 평균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120도 마찬가지고 242동 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2동 평균선이 저의 매매 기준점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주황색 선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터치하고 반등 나와준 모습임을 체크를 해봤어요. 그 이후에 이전 캔들 패턴 약간 윗꼬리를 말아내리긴 했지만 양봉 형태로 마감을 해줬고요. 다음 캔들 패턴 상승 쪽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죠. 그럼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 진입을 하였는데 손절가를 설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상승 관점이 깨지면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1,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막 500원, 400원, 300원까지 떨어져도 발 동동 구르면서 가만히 지켜볼 거 아니잖아요. 800원이든 700원이든 매수 관점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죠. 자, 그럼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해당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에 근처 구간 매물대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매물대 근처 구간에서 꼬리가 계속해서 달렸던 구간, 꼬리라든지 종가라든지 시가라든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제일 많이 접점이 많았던 구간을 저는 매물대로 잡을 거예요. 그럼 근처 구간에서 제일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자, 이전 캔들의 종가 기준서부터 꼬리 기준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었던 이 구간을 저는 매물대 구간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진입 가격이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매물대 구간의 가격대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00원 구간을 터치려면은 딱 바로 그냥 손절을 나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1,000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가격인 950원이라든가 970원 구간에다가 손절가보다 살짝 낮춰서 설정을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미 털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설정을 하느냐? 자, 꼬리 기준. 이 꼬리보다 살짝 꼬리가 이탈을 했는데 결국에는 말아 올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손절가보다 살짝 낮춰서 설정을 하는 게 이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 이번엔 62동 평균선이 아닌 22동 평균선으로 한번 예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현재 정배열의 차트인 모습이고요.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상승 폭발에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추격매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현재는 폭발 이후에 응축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이에요. 응축 구간 접어들면서 다 패턴이 하나 나와줍니다. 무슨 패턴이냐? 고점 구간 방어해주고 저점 구간 점차 점진적으로 높여주는 상승 삼각형 패턴이 등장을 해줘요. 근데 상승 삼각형 추세선 구간에 나는 진입 기준으로 잡았었던 22동 평균선 구간이 추세선을 딱 작도를 해보았을 때 맞닿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네? 그러면 나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상승 삼각형 상단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해야겠다 하고 진입을 합니다. 자,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상승 폭발 중이고 급등이 나와준 형태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되돌리는 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절로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추세가 전환되는 시작점일 수도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고점 안 들고 올라가면은 여기가 단기적인 최고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손절 라인을 어디다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근처 구간 매물대 잡으시면 됩니다. 작도 관점으로서는 뭐 추세선 이탈 구간으로 설정을 해봐도 상관은 없을 테지만 이 구간에서는 개미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처 구간 작도 관점에서도 항상 근처 구간 매물대를 기준점으로 잡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이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계속해서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줬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다가 가로줄을 하나 띡 긋습니다. 가로줄 띡 그었더니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이 1,000원보다 살짝 낮은 가격대인 뭐 970원, 950원, 980원 이런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구간이 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서 정배열일 때 매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역배열일 때에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간단하다. 역배열일 때에는 매매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랜빌 매도 4법칙처럼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너무 크게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면은 굳이 하락장에서는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횡보하는 구간. 자, 횡보하는 구간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혼조세라고 합니다. 이 혼조세 응축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이 신뢰도가 낮아져요. 왜 신뢰도가 낮아지느냐? 자, 차트 확대해서 보면은 이 혼조세 가격이 오르고 내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인데 지금 가격이 막 와리가리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동평균선도 계속해서 막 위로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막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터치를 해 주었을 때 일반적으로 지지나 저항이 나와줘야 되는데 해당 구간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구간 지지 받아주고 떨어졌을 때 저항 받아주고 하는데 일반적인 정해진 뭐 정별이라든가 역별인 상황에서의 지지 저항보다는 신뢰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매매를 쉬시면 됩니다. 이 혼조세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매매를 하지 않겠지만 작도 관점에서는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혼조세 가격이 일정하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고점 구간 방어, 하단 구간 지지, 그다음에 이거 무슨 패턴이에요? 박스권의 패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스권 아니면 어떤 패턴이다? 고점 낮춰주고 저점 높여주는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형태일 것이다. 자, 그럼 삼각수렴 어떻게 매매했죠? 제가 예전에 작도 관점 설명해 드렸을 때 수렴 상단부 돌파해줄 때 아니면 돌파하고 리테스트 반등 나와줄 때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거나 박스권 하단 구간 매수, 상단 구간 매도, 상단 구간 돌파할 때 추격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런 매매법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이 응축과 폭발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알려드렸었던 이 이동평균선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고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동평균선 아니면은 다른 보조지표, 작도 같은 여러 가지 강의 형태들을 PDF와 전작재, 그다음에 VOD까지 강의 형태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단기 예상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전체 승률이 플러스 90%가 넘어요. 엄청난 고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방송 끝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을 방송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실제 매매 사용을 하고 있는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 3년에서 4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디벨롭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지 어디에서 진입해서 어디에서 팔아라. 매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한번 매매를 직접 해보고 싶다. 이 직접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코인에만 써먹는 것이 아닌 주식에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매매하면서 얻은 이 노하우들 다 강의 형태로 제작을 해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2025년뿐만 아니라 2030년, 40년, 50년까지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매일 오전에 급등 종목들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강의 자료까지 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시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0만 7천 달러 현재 아래까지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왔네요. 전문가님의 관점 함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시황 브리핑으로 넘어가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작도 관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자에 나와서 설명을 드린 관점이랑 크게 달라진 구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4시간봉 기준 하락 추세선 상단 구간 및 전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08.9K 구간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이 그렇다고 이 조정이 나와주면서 하단 구간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106.4K를 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108.9K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전고점 구간 가격대 110K 구간이고요. 110K 뚫으면은 최고점 구간 가격대인 112K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실패를 하고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06.4K 구간
이탈하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와주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106.4K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단 조정의 형태가 더욱더 진행될 것이다. 낙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0% 정도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되돌리는 파동이 적어도 3%에서 4%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3%에서 4% 조정 주는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이전 저점 구간 방어해준 구간의 가격대 102.8K에서 103K 구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를 딱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09K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다음 전고점 구간인 110K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6.4K 구간 이탈하면은 103K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도 관점 외에 이동평균선적 관점은 어떻느냐? 이동평균선도 어제자와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어요. 다만 이 단기 이동평균선인 파란색 선 22동평균선 구간을 현재 평행한 기울기에서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추가적인 조정 가능이 열려 있으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240, 60,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의 가격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의 가격대가 106.4K예요. 방금 작도 관점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하단 지지 받아주고 있는 구간의 가격대 106.4K 동일하고요. 그럼 106.4K 구간 이탈하면은 어디까지 떨어져? 올라오고 있는 이 62동 평균선 구간까지 떨어지는데 해당 구간의 가격대는 106K 구간 가격대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의 가격대 혹은 지켜봐야 되는 가격대는 자, 첫 번째 106.4K 구간이 매우 강조되는 가격대임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얘 이탈하면은 두 번째 가격대인 106K까지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의 가격의 반향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보조지표를 통해 파악을 해야죠. 자,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자, 5분봉보다 1시간봉의 신뢰도가 높고 1시간봉보다 4시간봉의 신뢰도가 높은 것처럼 이 단기, 중기, 장기도 단기에서 중기로, 중기에서 장기로 갈 때마다 신뢰도가 더 높아져요. 여러분들은 이 보조지표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네가 하락 기울기면 하락 시그널이고요. 상승 기울기면 상승 시그널입니다. 현재 보조지표 형태 봤을 때 하락 기울기, 장기도 하락 기울기로 유지되는 모습이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하락 시그널이 강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106.4K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 토탈3라는 차트인데요.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에는 현재 가격이 이탈하고 해당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트코인 불장이 다가올 시기는 아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이 62동 평균선과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242동 평균선 구간은 돌파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는 알트코인 불장이 다가올 수 있을 테니 아직까지는 조금 알트코인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세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에 이어가는 데 있어서 꼭 점검해봐야 되는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인 이슈 브리핑 김민경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되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한 가운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예측하는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로빈후드 암호화폐 사업의 올인입니다. 지금 로빈후드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200개가 넘는 종목을 토큰화 주식으로 또 유럽에서 거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를 왜 집중해 봐야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솔라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새 시대를 여는 솔라나라고 붙여봤는데요. 지금 솔라나 현물 ETF, 이 스테이킹을 허용한 ETF가 이번 주 내에 또 승인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거래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이어서 새로운 이 ETF가 솔라나가 이 주인공으로 차지할 수 있을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9월부터 인하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엔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는데 기존보다는 좀 앞당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9월, 10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0.25%포인트씩 총 0.7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망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낮았던 관세 영향 그리고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효과 확대 그리고 노동시장 약세 또는 월간 지표의 변동성 등을 그 배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고용 지표가 매우 부진하지 않다면 7월에는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연준을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너무 늦었다라고 또다시 제시를 한 상황인데 7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신경 써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기업들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사업을 좀 올인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그리고 토큰화 주식을 유럽에서 출시를 했는데 지금 토큰화 주식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부터 유럽 투자자들이 이 미국 주식과 ETF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S&P 500 ETF 같은 상품들인데요. 모두 200개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AI와 스페이스X와 같은 이런 비상장 기업도 올 여름에 유럽에서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선물이라든지 혹은 스테이킹 등 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라고 또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기업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각으로 또 살펴봐야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트코인 관련된 이슈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킹 부분 솔라나 현물 ETF 7월 3일에 출범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를 두고서 알트코인 ETF 여름이 도래할까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최초로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이르면 오는 3일에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미국 SEC에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ETF 관련돼서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말까지 다수의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5% 승인 확률로 제시된 종목이 솔라나,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 암호화폐 바스켓, 지수형 상품으로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과연 정말로 7월 3일에 또 출시가 될지, 출범이 된다면 또 어떻게 시장에선 반응이 나올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급등세도 나왔거든요.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투자할 때 함께 참고해볼 만한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횡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가 이어질지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 끝날 때쯤 설명을 드리는 관심 종목들과 히든 종목들을 어떤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진입했었는지에 대해서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니어 프로토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SV,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각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6%, 10.2%, 10.3%, 5.8%의 수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매매를 살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에서 추세 반전 신호인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하였었고요. 그랜빌 매수 1법칙 추세 전환에 매우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인 그랜빌 매수 1법칙이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4시간 봉의 보조지표에서도 상승 시그널 형태로서 진행이 되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 아니면 히든 종목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해당 종목과 이제 진입가 1차와 2차 진입가를 나눠서 매집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매집 이후에는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안내해 드릴 건데 3차 목표가 이외에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4차 혹은 그 넘어서는 5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하였고 수익을 발생을 하였고요. 아쉽게도 3차 목표가까지는 살짝 못 미치는 가격대 100원, 200원 차이로 못 미치고 가격이 떨어져서 2차 목표가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드릴 종목은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드렸었던 퍼치펭귄이라는 코인이고요.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 초록색 구간, 매우 강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초록색 구간에서 저점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어요. 이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기 전에 이 작도 관점에서의 패턴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점 구간에서 방어를 해주고 저점 구간의 가격을 지켜주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박스 하단 매수, 상단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었겠지만 신호등 지표 매우 강한 상승 추세에서 저점 신호가 등장을 하였었고 신호등 지표뿐만 아니라 보조 지표에서도 상승 시그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아닌 상단 구간을 뚫고 폭발이 나와주는 형태로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되었었고요. 실제로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고점 구간 뚫고 가격 상승, 추가 상승 폭발이 나와준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진입가, 그 다음에 목표가 구간을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렸었고요.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진입 이후 수월하게 바로 1차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진 않았어요. 1차 목표가인 21.4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21원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고 저항받아주는 모습이었으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입했을 때 당시 상승 관점 유지 중이고 아직 수익 구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을 해드릴 거다라고 AS 진행하였고요. 그럼 퍼치펭귄처럼 혹은 비트코인 SV처럼 이런 관심 종목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은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먼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 진입 이외에도 AS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오늘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인 오늘의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 기준으로 저점 높여주는 상승 채널의 형태, 즉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모습이고 이전에는 채널 하단 구간 터치하고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럼 반등이 성공적으로 나와줬겠고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아까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109K 돌파 실패하고 조정의 형태로서 진행이 될 것이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더리움의 가격도 단기적인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기적인 조정에 진행이 된 이후에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작도 관점에서 설명드렸었던 작도 관점에서의 매수 타점 구간
어디였죠? 채널 하단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보조 지표의 형태는 어떻느냐? 작도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 진행 중인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조 지표에서는 어떻냐?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 추세에서 나와주는 상승 시그널이 아닌 상승 추세에서 나와준 상승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상승 시그널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 기대할 만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의 진입 및 손절가 구간은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을 받아주고 떨어지는 형태의 파동의 형태를 제가 예측해서 화살표 형태로 띄워놨습니다. 그럼 이 화살표 구간이 터치를 해주는 두 가지 진입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수평 지지선 가로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존재를 합니다. 이 해당 구간의 가격대는 310만 원 선이고요. 그럼 310만 원 선을 터치를 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등장을 하면은 오케이 진입을 하면 되겠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추세선 구간을 타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인 추세선을 터치를 해주는 구간의 가격대는 이 미래의 가격대라서 정확한 가격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상을 하건대 315만 원 선 정도로 예측이 돼요. 315만 원에서 320만 원 선. 그럼 진입 이후 목표가 구간은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이전 저점 구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당 구간의 매물대가 이 빨간색 네모칸인데 빨간색 네모칸의 가격대가 335만 원에서 345만 원 선입니다. 그럼 1차 목표가 구간을 335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하고요.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310만 원, 그 다음에 315에서 320만 원 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해당 구간 내에서 진입, 익절가는 1차 목표가는 335만 원 선을 잡으면 되는데 손절가는 어디냐? 현재 채널 하단을 이탈을 하고 이전 저점 꼬리 기준 말아 올려줬었던 구간의 가격대 295만 7천 원 선이에요. 그럼 295만 7천 선보다 살짝 낮은 가격대인 293만 원, 292만 원대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상단 목표가 335만 원에서 345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어디에다 목표가를 설정을 하느냐? 파동의 되돌림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활용을 할 거예요. 현재 아까 제가 세팅한 목표가 구간의 가격대가 0.5선의 가격대와 유사합니다. 그럼 1차 목표가 0.5선 돌파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0.618까지 올라갑니다. 0.618 구간의 가격대는 357만 원 선이기 때문에 살짝 낮은 가격대인 355만 원 선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618 돌파하면 다음 선 7호 구간입니다. 7호 구간의 가격대 370만 원 선, 그럼 이보다 살짝 아래 정도 가격인 368만 원 구간에다가 3차 목표가를 설정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대 하단 구간을 언제 터치하고 언제 반등 나와주는지 여러분들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지금 영상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들 이전 차트 뭐 솔라나 카이아 그다음에 오늘 이더리움까지 제가 다 계속해서 차트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등장했습니다. 진입 관점 유효한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짚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많이 얻어 가셔야죠. 급등 예상 종목도 받아가시고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받아가시고 신호등 매매 기법까지 받아가시고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도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 기술적 분석, 작도, 주식에도 사용은 가능하고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던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작도, 보조지표 사용 방법까지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이익 실현하는지 손절가는 어디에다 선택하는지도 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이더리움까지 만나봤고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매일 오전에 급등 종목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